오빠, 나 진지하게 할 말 있어. 응? 진지한 얘기? 갑자기 전화해선 왜 이리 무게를 잡고 그래? 무섭다 나. 오빠는 왜 내가 결혼 얘기만 하면 말 돌리는 거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말을 돌려? 넌 우리 자기랑 결혼하려면 기다리고 있는걸?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매번 내가 결혼 얘기할 때마다 피한 거 맞잖아. 대체 왜 그래? 나랑 결혼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아니야 그런 거.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 왜 그렇게 행동했던 건지. 그게 그러니까 우리 벌써 결혼 전제로 3년이나 만났어. 근데 매번 말뿐 아무런 액션 없이 두루뭉술 넘어가는 게 말이 돼? 오빠도 나도 어린 나이 아닌데 이건 좀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도 내가 결혼 얘기를 꺼내길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줄 알아? 아이고 오빠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많이 무심했던 것 같네. 내가 조금 더 신경 쓸게. 미안해. 이거 봐. 또 똑같은 레파토리. 매번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 끝내지 말고 지금 똑바로 말해달라니까? 당장 결혼에 대해 확실히 얘기 안 끝낼 거면 우리 그냥 오늘 헤어져. 뭐?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자기야 갑자기 헤어지자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했잖아. 3년이나 기다렸다고. 내 청춘도 아깝지만 오빠가 청혼하기만 목매면서 기다리는 나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더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말해줘. 자기야 일단 좀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응? 자기 지금 너무 감정적이야.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안 굴게 생겼어? 그래서 대체 어쩔 거냐고.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똑바로 말해 당장. 아니 갑자기 말하라고 하면 그럼 헤어져야지. 그걸 원해서 지금 이러는 거잖아? 그치? 아니야 할게. 응? 하자 해. 당장 다음 주부터 준비할게. 그니까 헤어지자고만 하지마 자기야. 진짜야? 지금 얼떨결에 대충 대답한 거지? 아니야 내가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 엎드려 덜 받기 같은데? 이렇게까지 하는 내가 너무 싫다 진짜. 왜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미안해. 내가 먼저 알아서 청혼했어야 하는데 뭔가 더 준비된 상황에서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시간을 끌었었나 봐. 그렇게 힘들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만. 다시 한번 정말 미안 자기야. 그럼 진짜 다음 주부터 준비하는 거야? 나중에 딴소리 안 할 거지? 나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린다. 딴소리하긴 내가 왜 그러겠어. 당장 다음 주부터 식장부터 보러 다니자.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나만 믿어. 네가 꿈꾸던 결혼식 하게 해줄게. 오빠, 오늘 식장 투어 예약해놨잖아.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고 집까지 찾아오게 만들어. 누구세요? 뭐야? 누구세요? 그건 제가 할 소리거든요? 누구신데 남의 집 허락도 없이 들어오세요? 도어락 비번은 또 어떻게 하셨고요?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니까. 잠시만요. 내가 잘못 들어온 건가? 아닌데? 여기 오빠 집 맞는데? 오빠? 여기 그쪽한테 오빠라고 불릴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요. 해외에 있다 와서 시차 때문에 피곤해 죽겠구만. 뭐야 갑자기? 지금 무슨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수십 번이나 왔다가 남자친구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쪽이야말로 여기 잘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누구신데 제 남자친구 집에 있는 거예요? 뭐요? 남자친구? 이게 무슨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저기요, 여기 제 남편 집이고요. 남편은 지금 저희 엄마 픽업하러 갔어요. 그쪽이 찾는 남자친구가 여기 사는 게 맞다면 집에 있어야지 왜 없겠어요? 자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이럴 때 같이 있었으면 바로 해결됐는데. 나 참. 남편? 남편분 성함이 뭔데요? 아니 그걸 제가 왜 말해줘야 되죠? 설마 이영재예요? 뭐야, 저기 제 남편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뭐야, 그럼 진짜 그쪽이 영재 오빠 와이프란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저 오빠랑 3년이나 사귀었는데 혹시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뭐? 3년? 말도 안 돼. 저기요, 그쪽이 뭔데 남의 남편 보고 남자친구를 하질 않나? 3년씩이나 만났다는 헛소리 짓거리는데요. 우리 올해로 결혼 10년 차예요. 해외에서 살아서 남편이랑 붙어있진 못하지만 우리 둘 나름 사이좋게 잘 지내왔거든요. 말도 안 돼. 10년이라니. 미쳤나봐. 바람은 무슨. 우리 남편이 당신 얘기 들으면 무슨 개소리냐면서 역정 내게 뻔해요. 일주일 뒤면 결혼기념일이라 깜짝 놀래켜주려고 한국 온 건데 아침부터 재수없기 이게 무슨 일이란? 아무래도 그쪽 남편한테 우리 둘 다 당한 것 같은데요. 아니라니까 그러네. 우리 남편이 얼마나 가정에 충실한 사람인데 당하긴 뭘 당해요? 제 폰 갤러리라도 보여드려요? 아니면 카톡? 말만 하세요. 다 보여드릴 테니까. 말도 안 돼. 진짜한 소리야? 야, 네가 먼저 내 남편 꼬셨지? 그치? 어디서 여시 같은 게 굴러들어와서는 애까지는 남자한테 꼬리를 살살 쳐? 애까지 있어요. 돌겠네 진짜. 그래, 그런 우리 남편이 바람? 웃기지 마. 저기요, 3년 전 오빠랑 독서 모임에서 처음 만났고 저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면서 오빠가 먼저 접근했어요. 뭘 알고나 얘기하세요.
끝까지 거짓말 할래? 내 남편 해외에 있는 나랑 우리 딸 먹여 살리겠다고 죽어라 일만한 사람이야. 바람 피울래야 피울 시간도 없구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너 법정에서 제대로 망신당하게 해줄 테니 각오해. 상간녀 소송 걸어서 아주 눈물 콧물 쏙 빼게 해줄 거야. 알겠어? 지금 사기당한 게 누군데 소송 타령이에요? 나는 그쪽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요. 지금 우리 둘 다 따지고 보면 피해자인데 나보고 상간녀 소송을 한 해 만에 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다고. 얼마나 나랑 우리 아이한테 잘하는데. 말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쪽 남편이 나랑 연애만 한 줄 알아요?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었어요. 최근부터 결혼 준비하기 시작했고 오늘도 식장 투어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연락 두절돼서 집에 찾아온 거라고요. 진짜 말문이 턱 막히네. 이곳은 미친놈의 사기꾼이었잖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네, 그렇게 저한테 한결같이 잘해주던 남자친구는 사실 애까지 딸린 유부남이었더라고요. 본처와 아이는 해외에서 지내고 있었고 제 남자친구는 한국에서 일을 하며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본처와 아이가 서프라이즈로 한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저와 식장 투어 일정이 꼬여버렸고 갑자기 저와 연락 두절이 된 것도 그 이유에서였어요. 본처와의 대화를 통해 실상을 알게 되자 얼마나 화가 나는지 눈앞이 막 빙빙 돌더라고요. 본처 역시 통곡하다 반쯤 정신이 나갔고요.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놈이 장모를 픽업해 곧 돌아온다는 말에 일단 복수를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본처와 저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놈에게 복수해줄 방법을 고민했고 현장에서 삼자 대면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오빠, 여기 어때? 난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다. 오빠, 내 말에 집중을 전혀 못하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신이 팔려있어? 뭐 신경 쓰이는 거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어제 잠을 좀 설쳐서 피곤한가 봐. 밤에 뭘 했길래 잠을 설쳤을까? 설마 숨겨둔 여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애까지 있으면 대박이겠다. 막 이래. 뭐야, 뭐 그렇게 놀라? 너무 말도 안 되는 농담이라 잠시 말문이 막혔어. 무슨 그런 농담을 해, 자기야. 다른 곳도 저 돌아보자. 가보려면 시간 없어. 그래. 근데 유부남 중에 자기가 결혼한 거 속이고 여자 만나는 사람들 심리는 대체 뭘까? 본인 욕구 채우겠다고 가정도 바탕내고 상대 여자 인생도 조지는 건데 그렇게 생각 없는 짓을 하는 이유가 뭔지 난 도통 이해가 안 되네? 응? 아이, 자꾸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쓸데없진 않지. 오빠랑 결혼 전에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되는 얘기잖아. 이미 본처에 애까지 있는데 그거부터 정리해야 나랑 결혼할 수 있지 않겠어? 뭐라고? 너 애까지 딸린 유부남이라며? 이미 유부남인데 어떻게 나랑 또 결혼할 생각을 해? 네가 어떻게 그걸... 너 진짜 꼴통이다. 본처랑 처자식 해외에 보내놓고 혼자 지내더니 본인이 유부남인 걸 까먹기라도 한 거야? 어떻게 결혼한 거 속이고 나랑 3년씩이나 결혼 전제로 만날 수가 있니? 양심은 엿으로 바꿔 드셨나 봐? 말도 안 돼. 언제까지 나랑 네 와이프 속일 계획이었는지는 몰라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연기 그만해. 그리고 지금 네 와이프 여기로 오고 있으니 이 결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셋이서 진득하게 얘기해보자고. 누가 와? 우리 와이프가 온다고? 그 사람 일 있다고 어제 출국했는데. 서프라이즈래. 결혼기념일 선물이라나? 네 와이프한텐 이혼이 결혼기념일 선물이겠다. 아무튼 지금부터 대가리 잘 굴려서 뭐라고 변명할지 생각해놔. 머리채 잡힐지 정강이 까일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준비도 단단하게 해두는 게 좋겠네. 그나저나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좋은 구경하시겠네? 유부남이 불륜 저질러 놓고 식장에서 삼자대면 하는데 이런 귀한 구경이 또 어디 있겠어. 안 그래? 아니, 자기야, 내 얘기도 좀 들어볼래? 나한테도 다 그럴 만한 사정이... 누가 네 자기야? 그럼 성아야. 저기 네 와이프 온다. 타이밍 좋네. 네가 말하는 그럴 만한 사정이라는 거 네 본처랑 내 앞에서 어디 열심히 씹으려봐. 윤영씨! 여기에요, 여기! 여보, 잠깐만! 남자친구는 삼자대면하는 과정에서 온갖 거짓말과 변명을 쏟아놓았는데요. 당사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얼마나 역겹던지. 결국 저와 본처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놈을 흠씬 두들겨 패기 시작했고 식장 직원들이 경찰을 불러 말리려는 걸 겨우 진정시켜 수습했어요. 이후 저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인데요. 3년을 보상받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겠지만 뜯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뜯어낼 생각입니다. 심지어 저 말고도 본처에게 역시 이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곧 위자료에 매달 양육비를 뜯기며 복수공방할 일만 남았단 생각을 하니 조금은 후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수님, 잠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요. 무슨 일 있어요? 별건 아니고요. 저희 집이 곧 계약 만기거든요. 그래서 이사 갈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디가 괜찮을지 고민이 많이 돼서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2년 진짜 빠르네요. 그렇죠. 형수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바삭 하시니까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어쩌죠? 저도 도움드리고 싶은데 전세 월세는 잘 몰라서요. 모르시긴요. 지방에 집 사서 에어비앤비 돌리고 계시잖아요. 그 집은 산지 꽤 돼서 요즘 시세는 몰라요. 부동산 공부도 안 한 지 오래라 감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요? 그럼 그 에어비앤비 사업은 잘 돼요? 날씨가 추워져서 요즘 사람 없지 않나? 네, 안 그래도 손님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근데 별 수 있나요? 숙박업이란 게 성수기 때 바짝 버는 거죠 뭐. 그럼 지금 그 집 비어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아무도 없죠. 근데 왜요? 아,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이사 갈 집 알아보다 보니 집에 관심이 좀 많아져서. 그나저나 요즘 전셋값 진짜 미쳤어요, 형수님. 아, 맞아요, 맞아. 제 친구도 몇 달 전에 전세 알아보러 다닌댔는데 들어보니 장난 아니더라고요. 정말이지 왜 이렇게 비싸졌나 모르겠어요. 사기당할까봐 아무데나 가기도 좀 그렇고 대출 당기자니 이자가 겁나고 정말 고민이 너무 많네요. 저도 형수님처럼 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 부럽네요 정말. 부럽긴요. 에어비앤비 진짜 쉽지 않아요. 관리하기도 번거롭고요. 그렇게 관리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그 집에서 지내는 것도 방법 아닌가? 지금 지내시는 곳은 전세잖아요. 형수님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왜 전세에서 사세요? 생각이야 해봤죠. 근데 남편 직장 때문에 함부로 집을 옮길 수 있나요? 애들 학교도 그렇고요. 아하, 그거야 그렇죠. 근데요 형수님 혹시 네? 아니에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왜 말을 하다 말아요, 서방님. 진짜 아닙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형수님. 사람 참 싱겁긴. 감사는요. 별 도움이 못 됐는걸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 전화해요. 네 형수님. 이윤이야, 너희 살고 있는 이 집 언제까지 계약이더라? 2년마다 한 번씩 전세 계약하니까 내년까지네요. 그래? 1년 남았으면 충분하네. 네? 뭐가요, 어머님? 그것보다 여기 하자는 없제? 하자요? 저희 입주하면서 리모델링 싹 해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건 갑자기 왜 물어보세요? 아이고 잘 됐네 잘 됐어. 이 집 말이야 한동안 승훈애가 좀 쓰게 할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방님 내가 저희 집을 왜 써요? 승훈애 곧 전세 만기라 집 구하고 있는 거 알지? 네, 전에 들어서 대충은. 근데 괜찮은 데가 영 안 보인다나 봐. 요즘 전세가 워낙 비싼 데다가 대출하자니 이자도 감당이 전혀 안 된대. 집 구할 시간도 벌 겸 잠깐이라도 어디서 지내면 좋겠는데 여기가 딱인 것 같아서. 아니 어머님, 서방님이 이사갈 집이 안 구해줘도 그렇지 왜 저희가 저희 집을 내줘요? 저희는 어디 가서 지내라고요? 어디서 지내긴? 너 집 하나 더 있잖아. 승우 얘기 들어보니 지금 비수기라 찾아오는 손님도 없다며? 네 명이라서 당장 들어가는 것도 문제 없을 거고 애들도 방학이라 학교 안 갈 텐데 뭐가 문제야? 물론 우리 큰아들은 회사 때문에 좀 떨어져서 지내야겠지만 몇 달 정도는 괜찮잖아? 요즘은 주말 부부도 많은데 뭐. 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집을 어떻게 남한테 주냐는 거죠. 아예 서방님네한테 제 집을 주고 제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 야 그러면 승우 보고 어디 모텔이라도 잡아서 있으라고 할까? 단기로 월세방을 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승우가 뭐 몇 년씩 산다는 것도 아닌데 잠깐 이사갈 집 구해질 때까지 좀 쓰자고 하는 게 그렇게 안 이꼽니? 그러지 말고 좀 빌려줘라. 응? 하나 더 있는 그 집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있다며 여행 간다 생각하고 지내면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억지예요. 아이쿠야 말끝마다 따박따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시어미가 이 정도로 좋게 나오면 너도 고집 적고 네 어머님 해야지. 끝까지 아주. 됐고 우리 큰아들이랑도 얘기 끝났으니 잔말 말고 집 비워줄 생각이나 해. 잠깐만요. 남편이랑 얘기가 끝났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요? 혹여나 네가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우리 큰아들한테 먼저 물어봤지. 우리 큰아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한테 내주는 건데 거절할 필요 있냐며 바로 오케이 때렸거든? 말도 안 돼. 주중에는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집에 있어야 되지만 주말에는 애들 보러 간다고 그러더라. 아무튼 그렇게 알고 애들한테는 네가 잘 말해놓으렴. 알겠지? 돌겠네 진짜. 도저히 믿기지 않았던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말씀이 진짜더라고요. 동생네가 안쓰러워도 그렇지 어떻게 와이프인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집을 내줄 수 있냐 따져 물었더니 그럼 동생네를 길거리에 나앉게 할 거냐면서 편을 들며 화내더라고요. 평소 시댁과 마찰이 많았던 저지만 그래도 남편과 아이들만을 보며 지금껏 꾹꾹 참으며 견뎌왔는데요. 도저히 이번 일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고민 끝에 제가 택한 방법은 집을 그냥 양보하는 거였습니다.
이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게 서방님네에게 복수하는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집이 실은 층간소음에 엄청나게 취약한 집이에요. 옆집과 윗집에 어린아이들이 살고 있어서 늘 소음에 시달리다가 이웃들과 겨우 합의를 본 상태였는데 집을 내어주기로 결심하자마자 바로 옆집과 윗집에 찾아가 한동안 집을 비우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라고 했죠. 이후 서방님네는 저희 집으로 임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제 계획대로 매일 층간소음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예상치 못한 소득이 또 있었는데 바로 남편 코골이 소리였어요. 남편이 수면 클리닉을 다닐 정도로 코를 크게 고는데 저도 만만치 않게 코를 고는 편이라 큰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용히 자는 서방님네에게는 아주 곤욕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형수님, 주무세요? 이제 막 자려던 참인데 서방님이 이 새벽에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형 코골이 겁나 심한 거 알고 계셨어요? 코골이요? 이거 형 코 고는 거 촬영한 건데 저는 무슨 다른 집에서 공사하는 줄 알았어요. 손님 방에서 자는데도 침실에서 형 코 고는 소리가 다 들려요. 형수님은 대체 지금까지 형 코골이를 어떻게 견디신 거예요? 아이고, 요즘 일이 많이 힘든가? 전보다 남편 코 고는 게 더 심해졌네요. 영상으로 보니 엄청 웃긴데요? 형수님,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저랑 제 와이프 둘 다 잠 제대로 잔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고요. 둘 다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다니까요. 어머나, 그 정도예요? 계속 이 상태로는 형이랑 같이 못 지내겠어요. 형 보고 회사에 연차 내고 형수님 계신 곳으로 가라고 하든지 해야지. 저희 스트레스 받아서 도저히 이대로는 같이 못 살겠다고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고작 그것 때문에 연차를 쓰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고작이요? 남편 보고 숨 쉬지 말고 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서방님네도 어차피 한동안 계속 거기서 지내셔야 되니 적응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요? 대체 무슨 방법이요? 아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여기 윗집이랑 옆집 사람들은 또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애들이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소리 질러서 전업주부인 와이프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세요? 저 역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소음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오버 좀 보태서 천장 무너질까봐 걱정될 정도라니까요. 어머, 그랬어요? 그동안 도대체 이런 집에서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정말이지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으면 여기 머무는 거 한 번 더 생각해봤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미안해서 어떡해요? 저는 코골이도 그렇고 층간소음도 익숙해져서 별로 시끄럽다는 생각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방님한테 미처 말을 못 해드렸네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서방님. 시끄럽다고 갑자기 길바닥에 나가서 살 순 없을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차피 거기서 한동안 계속 지낼 텐데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지나 좋은 방법 같은 걸 고민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형수님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집에서 당장 나갈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전 여기 오길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람도 많지 않아서 그런지 조용해서 평화롭고 애들도 스마트폰 같은 거 안 하고 밖에서 뛰어노니 더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어머님 때문에 거의 쫓겨나듯이 이 집으로 왔는데 이제는 서울로 다시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서방님네는 소음 때문에 고생하는데 나만 너무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 괜히 미안하네요. 형수님 지금 누구 놀려요?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본인 편안한 건 왜 자랑하듯 말하세요? 뭐라도 조치 좀 취해줄 수 없어요? 솔직히 저 달달 볶는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옆집 윗집 애들한테 아무리 뛰어다니지 말라고 해봐야 애들이니 어쩔 수 없는 거고 솔직히 남편 코골이도 그래요. 제가 어떻게 그걸 받겠어요? 그러니까 서방님이 그만 포기하세요. 하지만 서방님 저 이제 그만 자야겠어요. 시간이 늦어서 엄청 피곤하네요. 서방님도 쉽진 않겠지만 얼른 주무세요. 그럼 다음에 또 연락해요. 잠깐만요 형수님. 형수님 이대로 자러 가면 어떡해요? 형수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서방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사람이 잠을 못 자는데 목소리가 좋을 리가 있나요? 아... 저 제발 부탁인데 형 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원래 주말엔 형수님한테 가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왜 요즘은 아예 안 가는 거예요? 주말에 밀린 잠 몰아잘 땐 그나마 괜찮았는데 요즘은 아예 잠을 못 자요. 이러다 사람 잡겠다고요. 듣기론 남편이 주말에 약속이 많아서 한동안 여기에 못 온다 하더라고요. 약속이 많은 걸 제가 어찌할 순 없죠. 뭐 방법이 없을까요? 층간소음은 제가 결국 쫓아가서 막 뭐라고 했더니 그나마 좀 괜찮아졌는데 형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뭔데요? 아예 그 집 그냥 계약하시면 어때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그냥 지내시다가 나중에 계약 갱신할 때 집주인이랑 새로 계약하시면 되죠. 대신 그 전까지 전세 대출 이자는 좀 내주셔야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도 대출 끼고 들어간 거라 그냥 드리기는 좀 그래서요. 네? 이자가 얼마인데요? 매달 100만 원 넘게 나가요. 장난 아니죠? 그래도 그 집 평수나 위치 생각하면 그 정도 보증금은 싼 거예요. 네? 1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그걸 저희가 어떻게 감당해요? 그냥 형수님이 형 좀 어떻게든 해봐요. 그럼 다 해결될 걸 뭐하러 이렇게 돈 써가면서 복잡하게 해요? 말했잖아요. 약속이 많은 걸 제가 어찌할 수는 없다고. 그리고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살지도 않은 집 대출 이자를 제가 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대출 이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서방님 내가 저희 집에서 지내신 지 거진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 달 대출 이자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솔직히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는 부담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남편도 거기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서방님 내가 그 집 주인이고 남편이 더부살이 하는 느낌이잖아요. 아니 무슨 형도 데려갈 생각 없으면서 이자까지 내달라고요? 아우 됐어. 저희 그냥 나갈게요. 거진 한 달 된 거지 아직 만으로 한 달은 안 됐으니까 당장 나가면 이자고 뭐고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요? 아쉽네요. 몇 개월 정도는 계실 줄 알고 대출 이자 낼 돈으로 주시긴 하려 했는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당장 집 알아보고 최대한 빨리 나갈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아이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 정도 집에 이 정도 조건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서방님이 거기서 지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기는요 형수님한테만 좋겠죠? 집 구해지는 대로 연락 남길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그럼 연락 줘요 서방님. 여보세요? 아 선생님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 뭐 좀 여쭤보려고요. 방금 저희 딸이랑 얘기하다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요. 이상한 소리요? 은서 말이 그동안 선생님이랑 사귀고 있었고 이제 성인이니 선생님이랑 결혼하고 싶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둘이 사귄다뇨. 그도가 결혼이라뇨. 저희 딸이 하는 말이 전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선생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은서가 그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 반응은 뭐예요? 왜 아니라고 말을 못 하시는데요? 똑바로 얘기 좀 해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설마 아니죠? 그냥 은서가 선생님 동경하는 어리고 순수한 마음에 이런 소리 한 거죠. 그렇죠? 맞아. 그럴 거야.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이랑 저희 딸 10살도 더 넘게 차이 나고 스승과 제자 사이인데 어떻게 이성으로 보이겠어요. 그쵸? 어머님 실은 은서랑 만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라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말도 안 되는 거 맞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나중에 적당한 타이밍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은서가 먼저 말했다니 저도 좀 당황스럽네요. 심력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말도 안 돼. 진짜 제 딸이랑 사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100번 양보해도 이건 아니죠. 그리고 시기상조라뇨? 은서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게 반년이 넘었다는데 도대체 그 적당한 타이밍이란 건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오는 건데요? 그건 제가 몰랐으면 끝까지 숨길 생각이셨나요? 숨기다니요 어머님. 전 숨기려고 한 적 없습니다. 걱정하실까봐 말씀 못 드리고 있었던 거지 숨기려고 한 적 절대 없어요.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면도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긍정적인 면? 어쨌든 은서 원하는 대학에 떡 하고 합격했잖아요. 제가 은서랑 만난 게 방해가 됐다면 오히려 은서 성적과 동시에 대학도 떨어졌어야 맞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불러왔으니 어찌 보면 저랑 만난 게 은서한테 더 도움이 된 거 아닐까요? 기가 막혔어. 이보세요. 지금 은서가 대학 붙은 게 문제예요? 미성년자랑 30대 남자가 만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명문대 나왔다면서 뭐가 옳고 그른지 구분도 못하다니. 그동안 과외비로 들인 돈이 아깝네요, 돈이. 만 18세 이상이면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남녀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길 가도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게 옳은 일인가? 은서가 먼저 선생님을 좋아한 건지 선생님이 먼저 은서 꼬드긴 건진 모르겠지만 전 솔직히 선생님 의도가 너무 의심되네요. 결혼 정년기인 남자가 어린애를 진지하게 만나겠어요? 막말로 좀 데리고 놀다가 버리심산이었겠죠? 데리고 놀다가 버리다뇨. 말씀을 계속. 본인도 찔리는 게 있으니 반년이나 부모인 저한테 숨기고 몰래 은서랑 만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진짜 은서한테 그렇게 할 거였으면 반년이나 만났겠어요? 사랑이 죄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지 솔직히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나이나 신분 따져가면서 만나는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나? 뭐야? 사랑 좋아하시네. 내가 너 같은 인간들 시커먼 속을 모를 줄 알아? 비슷한 나이대 여자들은 너 안 만나주니까 순진아 어린애 꼬셔서 데미 부르는 거잖아. 꼬박꼬박 선생 대접해줬더니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넌 그냥 원조 교제하는 변태야, 알아? 당장 우리 딸한테서 떨어져. 어머님 진짜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 솔직히 상처받았습니다. 그래도 반년 넘게 은서 가르치면서 어머님이랑도 나름대로 정 많이 들었는데 너무 실망스럽네요. 실망? 그게 네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야? 나 분명히 경고했어. 내 딸한테서 떨어져. 알았어?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아, 왜? 나 지금 바쁜데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축구 보고 있으면서 뭐가 바쁜데? 은서 얘기니까 빨리. 은서? 왜? 애가 뭐 사달래? 대학도 붙었는데 웬만하면 그냥 좀 사줘. 당신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뭐 사달라는 거면 내가 이렇게 분위기 잡고 진지하게 얘기하자 하겠어? 당신 딸 원조 교제 중이란다. 뭐? 뭔 교재? 과외 선생이랑 사귄 지 반년이나 됐대. 게다가 이제 자기도 성인이니까 선생님이랑 결혼하겠다고 난리라고. 결혼?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하는데 너무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 반년도 훨씬 넘게 그 과외 선생이 은서 가르쳤는데 둘이 몰래 만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애 성적 올라서 줬다고 돈이란 돈은 다 갖다 바쳤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재수시키더라도 과외고 뭐고 다 끊어버릴걸. 여보, 일단 진정해봐. 그 자식이랑은 얘기해봤어? 아까 낮에 통화했어. 난 솔직히 내가 추궁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고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사죄하지는 못할 망정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지 않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 아주 낯짝도 두껍지. 이 미친놈이? 그래서 과외 선생도 문제지만 은서도 너무 완강해. 아까 낮에 나랑 대판 싸우고 나가더니 이 시간까지 어디서 뭘 하는지 집에 기어 들어올 생각도 안 한다. 은서야,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애라지만 그놈은 결혼을 진짜 할 생각이라는 거야? 양심 없는 자식. 여보, 결혼이 문제가 아니야. 둘이 헤어질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지. 솔직히 결혼 내가 뭘 모르고 한 소리인 것 같고 낌새상 과외 선생은 그 정도까지 생각 안 해본 것 같더라. 아휴, 우리 딸이 그런 뻔뻔한 양아치랑 반년 넘게 만난 데다가 결혼 생각까지 하다니 솔직히 배신감 장난 아니야. 아무튼 그럼 이제 어떡하면 좋겠어?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신이 그 인간이랑 얘기 좀 해봐. 가서 멱살을 잡던지 협박을 하던지 깽값 물어줄 각오하고 어떻게든 떨궈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딸 신세 망쳐. 응? 아, 알았어. 내가 내일 통화해볼 테니 너무 속 끓이지 말고 일단 기다려봐. 어머님, 접니다. 잠깐 저랑 얘기 좀 하시죠. 뻔뻔하게 무슨 낯짝으로 먼저 연락을 해요? 저는 그쪽이랑 말 섞고 싶지 않은데요. 제 얘기 안 들으시면 후회하실 텐데요. 뭐요? 방금 제가 은서 아버님께 제대로 한 방 맞았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열받네요. 어차피 아버님이나 저나 어머님 속인 건 피차일반인데 왜 저만 나쁜 놈 취급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저희 남편이 선생님을 때렸다고요? 그 전에 저를 속였다뇨? 어머님, 아버님이 저랑 은서 관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세요? 모르셨죠? 아니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 남편이 선생님이랑 은서 관계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고요? 네. 말도 안 돼. 무슨 헛소리예요? 저희 남편도 금시초문이 반응이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나 보네. 그럼 이건 아시려나? 아버님한테 여자 있는 거요. 뭐라고요? 전에 은서랑 근처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은서가 집에 문제집을 놓고 왔다길래 저 혼자 빠르게 되게 잠깐 들렀거든요. 근데 마침 아버님이 어떤 여성분이랑 같이 있는 걸 저한테 딱 걸려버리셨지 뭡니까? 괜히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입 다물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얼마 뒤에 저랑 은서가 서로 애칭 부르는 걸 아버님한테 들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합의 본 거예요. 서로 비밀 지켜주기로. 이보세요.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그렇지 있지도 않은 사실로 사람을 모함하면 안 되죠. 저희 남편이 불륜을 저질러요? 맨날 일 아니면 집이고 가끔 주말에 조기축구 다니는 게 전부인 사람이 불륜 저지를 시간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서로 비밀을 지켜주다뇨?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자기 딸이 원조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제 남편이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을 되게 믿으시나 봐요. 전쟁통에도 애는 태어났는데 불륜 저지를 시간이야 만들면 그만 아닌가? 회사야 연차 쓰고 시간 내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아버님이랑 그 여성분 같이 있는 거 목격한 날도 주중이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조기축구를 가는지 여자를 만나러 가는지 어떻게 아세요?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어요? 뭐요? 이 사람은 진짜 남의 가장 두고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둔하니까 아버님이 간도 크게 집에서 바람을 피우시죠. 이거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볼까요? 이럴 줄 알고 제가 증거자료 다 남겨뒀거든요. 아버님 본인도 불륜하다가 걸린 주제에 저한테만 갖은 협박에 주먹까지 날리시는 거 보니 나중에 저만 낙동간 오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열어보시면 아버님이 저한테 불륜 영장 들킨 이후 통화했던 녹음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톡 나눈 캡처도 있고요. 이거 가짜죠? 조작한 거죠? 그렇죠? 안타깝지만 진짜인데요? 어머님한테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아버님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으셔서요. 아무튼 제가 은서랑 몰래 만난 건 죄송한데 저 역시 피해자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엔 은서 봐서 이 정도로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그땐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그니까 주변에 창피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심하시라고 아버님한테 대신 전달 부탁드립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뭐 그렇게 들리면 어쩔 수 없고요. 기가 막혀서
양심은 여시랑 바꿔두셨나봐요? 제 남편 얘기 무슨 일이 있어도 함구하세요. 안 그러면 주변 엄마들 커뮤니티에 선생님 얘기 소문내고 과외 서비스 본사에도 정식으로 항의할 거니까 은서랑 만나는 거 당당하다고 하셨죠? 밥줄 끊겨도 그런 소리 나올 수 있는지 어디 보자고요. 아니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건 저보고 죽으란 소리잖아요. 딸의 남편까지 입꼬리 났는데 내가 눈에 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진흙탕 싸움하고 싶은 거 아니면 이쯤에서 묻어두세요. 생각이란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 정도 얘기했을 때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하니까. 제 협박에 과외 선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잠적해버렸습니다. 딸도 갑자기 사라진 과외 선생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한참을 울적해하는 듯 했지만 금방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딸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니 남은 문제는 남편이었는데요. 우선 불륜에 대해 사실 확인부터 해봐야 할 것 같아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업체에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꽤 많은 돈이 깨졌지만 결과물을 보니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딸과 몇 살 차이 안 나는 어린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집이 빌 때마다 그 여자를 데려와 모텔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샀다던 액세서리도 그 여자가 한 것과 색깔만 다른 제품이더라고요. 전 이혼을 결심한 뒤 하나씩 증거를 수집했고 준비가 거의 완료되자 현장을 덮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보, 이 시간에 집엔 웬일이야? 내 집에 내가 오겠다는데 언제 오는 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 그건 아닌데.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옷 반짝 썼어. 중요한 일? 아니 중요한 일이 뭐길래 반짝까지 써. 당신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오늘 해야 될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거든. 당신 불륜 현장 잡는 날이라서 말이야. 지금 그 여자의 집으로 오고 있지? 그게 무슨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 거야. 그 여자애 올 때까지 기다려보면 알겠지.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뭐 자꾸 여자의 타령이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 발뺌해. 알다니 뭘? 당신 나한테 휴가 쓴다고 말도 안 하고 이 시간에 집엔 왜 있어? 그게 나 몰래 집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말 안 하고 숨어 있는 거겠지. 자, 이 사진 좀 봐봐. 헉. 나 그동안 두 사람 뒷조사 좀 했어. 당신 은서랑 5살밖에 차이 안 나는 어린 여자애랑 만나더라? 그 나이 처먹고 어린애랑 놀고 싶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보 다 오해야. 나한텐 당신이랑 은서가 있는데 왜 바람 같은 걸 피우겠어. 얘가 나 좋다고 일방적으로 따라다닌 거라니까. 봐봐 사진에도 얘가 내 팔짱 끼고 있잖아. 나한테 이 사진만 있는 줄 알아? 나 부끄러워서 못 꺼내는 게 더 많으니까 그 입 다물어. 내가 더 화난 게 뭔 줄 알아? 당신 과외 선생이랑 나 몰래 거래했더라? 과외 선생이 은서랑 만나는 거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본인 불륜 들킬까봐 서로 비밀 지켜주기로 합의했다며? 당신 딸이 30대 남자랑 만나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야? 아니야 누가 그래. 그 자식이 그래? 당신은 그놈 말을 믿어? 이미 증거 다 확인했으니까 자꾸 사람 열받게 발뺌하지 마.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이혼은 당연한 거 알지? 당신이 딸 원조기를 사실 알면서도 본인 불륜 안 들키려고 함구한 거랑 새파랗게 어린 년 집에까지 끌어들인 거 전부 변호사한테 말해서 어떻게든 벌받게 할 거야. 그동안 속은 거 억울해서라도 당신한테 재산 다 뺏어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물론 그년도 가고 단단히 하라고 전하고. 여보 이혼이라니. 아니 잠깐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응? 이성 좋아하시네. 이성 있는 놈이 불륜을 저지르냐? 너 앞으로 우리 은서 볼 생각하지 마. 솔직히 양심 팔아먹은 거 아닌 이상 딸 얼굴 미안해서 못 보는 게 정상인데 집을 모텔처럼 쓴 거 보니 제정신 아닌 것 같아서 확실히 못 박아두는 거야. 저녁에 짐 싸서 은서랑 친정 가 있을 거니까 당신도 빨리 이혼 전문 변호사나 알아봐. 여보 이런 법이 어딨어. 내 말을 좀 들어봐. 여보.